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오늘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거 좀 최대한 쉽게 가능한 거죠? 네. 진짜로. 용어는 어려운데 알고 보면 이런 거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일단은 저한테 이 내용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주신 내용은 약간 어려웠던 게 LNG랑 FSRU 얘기를 하면서 종목을 얘기하겠다라고 한 종목을 던져주셨는데 LNG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액화 천연 가스인데 FSRU만 해도 어려워.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 어려운데. 그거 처음부터 다 말해요? 처음부터 다 말하냐고요? 아니 네. 차분차분 차근차근 아무튼 이제 조금 일단 어려운 네. 내용이라는 거 소두에 하지만 정태근 팀장께서 용어는 어렵지만 알고 나면 그거였어? 싶다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를 준비할 때 재기화 설비? 이게 뭐지? 했는데 아 이거야? 아 진짜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좋겠네요. 빨리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G7에서 LNG 사업에 투자하겠다. 네. 일단은 사업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글로벌 일진들이죠. 글로벌 일지. 그러니까 글로벌 G7. 일진들이죠. G7. 네. 화면을 보시면 근데 여기에 프랑스가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회의에. 그 화면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글로벌 일진들이에요. 아 그래서 G8이 아니라 G7. 네, G7.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프랑스가 빠지고 위쪽에 이탈리아 총리, 예전에 마리오 드라기. 저 옆으로 보시면 이분들이 지금 EU 상임위원장, 그리고 EU 집행위원장이에요. 이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그리고 그 위에 아시겠지만은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난 이번에 솔직히 이 유럽 쪽에 많이 좀 실망했어요. 네. 어떤 조금 거예요? 격한 표현을 쓰자면 좀 등신들 같아요. 왜냐면 G7 다. G7 다는 아니고 유럽 쪽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소위 유럽 얘기하면 선진국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스페인, 독일, 프랑스 막 이런 나라들 보면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 실망한 건 뭐냐면 네.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물론 그리스 부도나고 이랬을 때잖아요. 네. 뭐지? 음. 뭐 물론 그런 일이 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얘들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되면서 전혀 대처 못하는 거 보고 네.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뭐가 도대체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문명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오히려 잘난 건 있겠지만 네. 그건 과거잖아 어차피. 지나간 거잖아. 영국도 뭐 그 패권이 있었다가 미국한테 뺏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거 얘기야. 지금은 등신 같다. 네, 솔직히 좀 그래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하는 거 보고 정말 실망이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이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의 이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려있는데 이 지구의 운명이 지금은 이제 뭐 외계인 침공이 아니라 네. 에너지 에너지 문제. 심각하죠 지금. 네.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소비와 연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구매력, 소비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긴 사야 돼. 네. 아, 이 가격에 사긴 좀 싫은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네. 물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기름값도 안 떨어져. 그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했는데 아직 안 떨어져요. 근데 했는지 아직 모르겠어. 유류세를 보면 그것도 말 기름값을 많더라고요. 보면은 네. 티가 안 나니까 이게 네. 한 게 맞나? 그래서 정유사 마진만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거는 꼭 이제 그 횡재세?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그게 배 아플 수는 있어요. 네. 우리는 힘든데 쟤는 돈 잘 버네? 거기까지지. 그걸 넘어서 너희 돈 잘 버니까 세금 더 내. 얘기 지금 새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중요한 거 이제 LNG 사업에서 공공기금 지원에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할 건데 결국 이제 경제 문제가 환경 문제를 이겼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동안은 아시겠죠?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제 이산화탄소 규제, 탄소 중립 이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이게 기후 위기잖아요. 이걸 뒤로 미루고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정책을 하겠다. 네. 이런 정치적 목적이 이제 상에 올라가 버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물론 좋은 점이 있겠죠. 네. 주식시장적인 측면, 실물 경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인데 일단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네.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요. 네. 그럼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긴축 우려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네. 이 IT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종목들 쪽을 보게 되면 이 할인율 우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일단은 어쨌든 주식시장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 가격 하락만 해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인플레 피크 아웃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보시면 아시는 삼성전자 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이 짧긴 하지만 다시 또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뭐 같이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이거를 얼마만큼 빨리 해소를 하느냐가 또 시장에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소비에 대한 정상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물건 사러 갔는데 아 이 가격에 사기 싫은데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좀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리자.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그동안은 어쨌든 물건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오르기 좀 사자 이런 심리가 있지만 이제는 구매를 포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게 되면서 물건값이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소비 정상화가 이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에너지 가격에 대한 문제는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될 네. 요인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기후보다도 지금 경기를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유럽 G7 국가도 이쪽으로 이제 발벗고 손 이렇게 집어 네네. 올리고 이제 뭉친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LNG 수입을 늘리자 이건 거죠. 이거고 지금 유럽이 당면한 문제는 이제 겨울철 추울 건데 어떡하지? 보일러 못 되면 어떡하지? 이런 진짜 원초적인 후진국 문제를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석탄도 다시 뗀다 그러고. 이게 말이 돼요? 탄소 중립을 가장 먼저 했던 곳에서 이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석탄을 뗀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서두 말씀에 등신 같다고.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디스해야 돼요. 그럼 언제 한번 해보겠어요, 유럽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겨울철 난방 그리고 이제 전기 이런 여기에 들어가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전 기존 계획,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걸 좀 같이 좀 보시게 되면 네. 일단은 기존 계획에서 이제 단기 조치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단기 조치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린 텍소노미 요거를 포함시키 여기에 원전 그리고 LNG를 좀 포함을 시켰는데 이제 여기 빨간 줄 밑줄 그어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 LNG 다변화 요게 일단 가장 크게 이제 무게 중심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원자력이 아시겠지만 당장 뭐 이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한 달만에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LNG를 수입을 늘려야 되고 그게 또 원하지 않다 보니까 또 석탄을 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단기 조치는 LNG, 석탄, 석탄, 원자력, 이제 타연료 사용 이쪽으로 가고요. 네. 그리고 2027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LNG라든지 이제 원자력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어쨌든 터미널을 앞으로 만들 건데 용도가 좀 바뀔 겁니다. 그건 좀 뒤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기 대책을 보시면은 뭐 에너지 효율화, 바이오매스, 바이오메탄 이게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하는 거죠. 신재생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네.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 대책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린 수소. 그 수소 생산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부생 수소, 계질 방식, 수전의 방식. 이 세 개가 있는데 부생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이고 그리고 계질 방식은 천연가스에서 추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찐 수소는 따로 하나 찐 있다. 수소는 이제 수전의 방식. 그린 수소. 그렇죠. 그래서 전기를 이제 물을 전기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수소를 뽑아내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잖아요. H2O니까 수소만 분리하면 산소만 분리하면 되잖아요. 네. 수소를 이제 생산하면은 H2O. 네. 그래서 이 그린 수소 수전의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해상풍력이란지 이제 태양열이란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적게 발생되는 LNG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겨울철 난방, 뭐 전기 이런 것들인데 그 카드리 심슨 에너지 정책 담당 EU 집행위원회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네.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문제를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 경제 문제는
이 정치의 어떤 주도권이 이제 기득권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집권하고 있는 이 정치 세력 같은 경우에는 뺏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의 자리 유지를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장 먼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세라든지 생활비가 너무 비싸요. 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진짜 강제로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전기세가 70%, 50%뭐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 버리니까 거기다가 아시잖아요. 유럽이 물가가 싼 게 아니에요. 원래도 비쌌는데. 네. 그러니까 폭동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웃긴 게 우리가 예전에 이 물 전략, 전기 전략 얘기했었잖아요. 네. 유럽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방금 말씀드린 카드리 심슨 이 집행위원이 이제 겨울을 아껴 쓰자. 앞두고 에너지를 좀 아껴 쓰자. 우리가 80년대, 아껴야지. 90년대 했던 그런 얘기들을 네.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의 가스 인프라에 따르면 현재 그 EU 국가들의 가스 비축량이 한 평균 57% 정도 일단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독일하고 헝가리 같은 경우 독일은 뭐 중간 정도인데 57%, 헝가리는 39%,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이 이제 폴란드 같은 나라들 97% 정도 되는데 이게 또 서로 회원국들 간에 또 이제 공유를 하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러시아 쪽에서 오는 가스관이 이게 폴란드를 거쳐서 뭐 독일까지 가고 이렇게 가스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러시아에서 이거를 끊어버리게 되면 뭐 폴란드에서 그걸 이용해서 좀 공급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물 교환식으로 아니면 부채 탕감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아마 교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헝가리라든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우위의 입장에서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또 되는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 가스 비축량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EU 위원회에 따르면은 올해 11월 1일까지 이 가스 비축량이 90%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생각했던 대로 에너지가 유입이 되지 않게 된다면 75%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보유를 하고 있는 LNG 규모를 보게 되면 과연 얘네들이 말한 대로 90%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평균 비축량이 57%잖아요. 제가 볼 때 많이 올라가도 70%예요. 요거 유지하는 것만으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확 그냥.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설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걸 과연 확보가 가능할까? 그래서 에너지 대란이 아마 겨울에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곡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곡물 같은 경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겨울 파종 이게 가능하냐 못 가능하냐 이거에 따라 또 식량 문제가 또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9월, 10월 달, 11월 달이 제가 볼 때는 이 곡물하고 그러니까 식량하고 에너지를 합쳐서 그냥 원자재로 할게요. 네. 이 원자재가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9월, 2월, 11월까지 네, 10월 달, 네. 11월 달. 곡물 그리고 이 석탄 이쪽 까지 다 해서 이제 원자재로 보고 다 그냥 물 다 덩그려서. 해서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LNG 프로젝트도 이제 발표를 네. 했어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3월 달에 20개 정도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냥 LNG 터미널, 그러니까 LNG 수입할 수 있는 터미널.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기화 설비. 재기화 설비 이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뭐지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액체를 기체로 바꿔주는 설비라 보면 돼요. 이게 FSRU 아니요. 다른 거예요? 네, 그건 다른 거예요. 이거 재기화 설비라 그래가지고 기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LNG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LNG 운반선으로 이제 액체로 오잖아요. 그럼 액체를 바로 사용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체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체로 만드는 설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액체화된 재기화. LNG를 기체로 바꿔주는 설비가 재기화 설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우스갯소리 들으면은 브루스타가 재기화 설비라고 보면 돼요. 아. 왜냐하면 그 우리 부탄가스 액화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기체화시켜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브루스타랑 제가 우스갯소리 들으면 브루스타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개념이. 그래서 이 바로 기체화 시킬 수 있는 설비를 이제 늘려나갈 건데 요거를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네. 재기화 설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닌데 지금 화면상 보시게 되면은 비중을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죠. 몰려있네. 많이 예. 몰려 있죠. 예.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북유럽하고 동유럽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서유럽과 달리 동유럽 같은 경우는 그동안 러시아를 통해서 뭐 노드스트림이라든지 브라드후드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아말가스관이라든지 공급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계약 설비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 동유럽 쪽에서 아무래도 러시아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공급받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걸 역으로 뒤집어 보게 되면 동유럽 같은 경우는 또 재계약 설비가 없고 그리고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또 역으로 어디냐면은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쪽 가는 가스관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재계약 설비를 늘릴 건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기 독일이 어딘지 아시죠? 여기 영국 옆에 여기 보시면 이게 덴마크고 여기가 네덜란드고 여기 독일이에요. 그 독일이 지금 이제 3개 정도 자기들만 이제 3개 정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재계약 설비를. 네.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LNG 운반선에서 바로 가스를 내려받아 가지고 기체화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그 설비를 여기 3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베리아 반도 쪽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조금 전에 화면 보시면 이베리아 반도에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어요, 얘네들은. 네. 러시아 쪽이 너무 멀다 보니까 얘네들은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은데 중요한 건 동유럽이라든지 북유럽 쪽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베리아 반도라든지 영국 쪽보다는 이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폴란드도 하나 여기 네. 여기 발트해 국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재계약 설비고 이거 외에도 LNG 터미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LNG 터미널을 제외를 하고 이제 액화된 LNG 운반선이 들어왔을 때 바로 기체화 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설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고요. 그리고 LNG 터미널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 LNG 터미널은 가스를 이제 LNG 운반에서 하역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화를 시켜서 송출. 그러니까 다 액화된 거를 기체화시켜서 이제 쓸 수 있게 공급하는 전진기지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 우측에 보시면 여기 LNG 운반선 보이죠? 네. LNG 운반선에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역을 하게 되고 여기 동그란 탱크들 여기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저장을 시켰다가 재기화 설비를 통해 가지고 기체화시키고 기체화시킨 다음에 이제 다시 쓸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송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그린 수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LNG 터미널을 어. 많이 안 지어요. 물론 짓긴 하는데 많이 안 지어요. 왜냐하면은 LNG가 임시방편이잖아요. 네. 임시방편이다 보니까 많이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짓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LNG 터미널을 어떻게 할 거냐? 재사용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린 수소로 재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수소가 아니고 그냥 수소. 그냥 수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했던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그 수선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계질 방식은 천연가스를 분해를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산화탄소 아마 포집 시설도 아마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LNG 터미널은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이제 전환이 앞으로 차근차근 될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LNG 터미널 역할을 하고 이후에 이제 에너지 문제가 좀 안정을 좀 찾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LNG 이 터미널은 이제 수소 생산 시설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아 그렇죠? 보이는데. 네. 네. 그래서 천연가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활용이 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도 조금 잇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긴 한데 지금 LNG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면서 LNG 터미널 쪽을 보게 되면은 이 짙은 이 자주색이라 해야 되나요? 짙은 자주색. 그러니까 오퍼레이셔널 짙은 자주색이라 해야 되나요? 네. 이거? 이 색깔 짙은 자주색이 맞나요? 아니요. 마젠타. 그건 또 뭐예요? 마젠타 색깔. 마젠타 색깔은 또 뭐예요? 근데 여자들만의 색깔을 얘기하면 네. 남자들은 몰라. 그 진한 진달래색. 진한 진달래? 진한 자주색이라 하려고 그냥 핑크, 핫핑크. 핫핑크? 아, 핫핑크. 아, 일단 핫핑크로 하죠, 그러면. 네. 그 진한 핫핑크가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연한 핫핑크. 연한 핑크. 연한 핑크. 연핑크. 연 핑크는 여기, 점원 LNG라 보이시죠? 네. 여기 중간에 점원 LNG. 이게 이제 계획이 되는 거예요, LNG 터미널. 만들기로 이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요 부근에 재기화 설비도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재기화 설비 보이죠? 네. 여기 세 개, 점 세 개, 노란색 점 세 개 있는 거 여기. 여기 보면은 재기화 설비도 있고 또 이 보면 LNG 터미널도 만들고.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이 돼 있어요.
한 곳에. 그래가지고 이게 웃긴 얘기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걸 확장시켜서 할 수가 없는 게 그 북해하고 발트해에 160만 톤 정도의 불발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예를 들면 DMZ 지뢰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위험하겠네요. 네. 이게 배가 직접 대는 건 아닌데 이게 배가 지나가게 되면 해류가 발생되잖아요. 해류가 발생되게 되면서 이렇게 바닷속에 있는 돌 같은 것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해류에서 움직이다가 불바다 똥 때려버리면은 터질 수 있잖아요. 근데 터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냐면 LNG 운반선이 거기에 만약에 그럴 있으면 안 되지만 이게 그쪽도 폭발 사고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야. 너무 위험.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 터지면은 이게 수소폭탄급이었던 진짜 엄청난 폭발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호주가 그 중계 후둥 중화조선 이쪽으로 엔진선을 발주했는데 배가 중간에 서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LNG 수를 다 받아온 거예요.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쪽으로는 이제 용접만 하면 되는 벌크선 같은 것들 그것만 수주를 주고 고부가 안전이란지 고부가란지 쪽은 한국으로 오는 계기가 글래스토노 요게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위험 요인이 있다 보니까 LNG 터미널 건설하는 것도 조금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재기화 설비를 만드는 것도 또 이런 불발탄 같은 것도 요인이 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양이 없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LNG 터미널도 그렇고 재기화 설비도 그렇고 한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중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독일이 현재 가장 적극적입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네. 가장 적극적인 겨울 가스 대란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가장 적극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카타르하고 10년 동안 이제 LNG 수입을 하기 위한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카타르는 20년을 원했어요. 20년 원했는데 독일이 10년을 원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린 에너지 갈 거니까 그까지만 우리가 LNG 쓰겠다. 10년만 쓰겠다. 쓰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5년을 원했어요. 근데 5년과 20년 적절히 딜을 하다 보니까 10년이 된 거예요. 10년이. 가운데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년 동안은 에너지를 쓰겠지만은 나머지 5년은 그래서 아까 이제 LNG 터미널 통해서 계질 방식으로 수소를 뽑아내는 뭐 그런 계획을 잡았다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근데 이 LNG 터미널이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보통 4, 5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가 나오고 있는 게 FSRU 그리고 재기화 설비. 이런 것들이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 네네. 요게 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간단하게 이르면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 뭔지 모르겠잖아요. 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요. 물에 떠 있는. 그것보다는 이게 그 뭐지 해상 플랜트랑 많이 착각을 하는데 이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다 보니까 해상 플랜트 있잖아요. 원시 시설 요거랑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LNG 운반선 있죠. LNG 운반선에다가 재기화 설비만 얹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FSRU가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LNG FSRU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LNG 운반선에 액화된 LNG가 있잖아요. 네. 그 배에서 이 액화된 LNG를 바로 기체화시켜서 육상으로 이제 옮긴다고 보면 돼요. 육상으로 이제 송출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게 FSRU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기화 설비,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알고 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육상 저장 기지가 없어도 돼서 네, 좀 더 가능한 거예요. 편안하게 운반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육상에 재기화 설비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상에 파이프라인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LNG 운반선이 딱 와가지고 바로 공급해주면 돼요, 배에서. 그럼 좀 더, 그러면 재기화 설비도 필요가 없고, LNG 터미널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네, 그래야지 조금 네. 더 이해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림 큐. 네. LNG FSRU 이렇게 화면 나올 건데, 이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배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중간에 여기가 재기화 설비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여기 커서인데 네. 여기. 이게 재기화 설비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기화 설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LNG 운반선에 장착할 수 있는 게. 그냥 기둥 몇 개 같은데. 기둥 몇 개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사각 박스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화살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기둥 몇 개가 아니라 그 옆에요? 그 옆에 사각 박스 보이죠? 그 옆에. 요게 재기화 설비라 보면 돼요. 요게 이 배에 있는 LNG를 기체화 시켜주는 설비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기체화된 설비를 통해서 기체화가 되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배 위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육상 파이프라인 보이시죠? 네. 요걸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FSRU를 요 화면 좌측에 보시면은 요 드릴식 보이죠? 삼성중공업 드릴식. 네. 요거랑 많이 착각을 하세요. 요게. 그러니까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를 이거랑 착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요거는 플랜트고 FSRU는 요 배에다가 이 기체화 시켜주는 설비만 얹은 게 그건 현대중공업 거네요. 어떤가요? 그 앞에 아, 그러네요. FSRU 현대중공업 조감도라고 써 네. 있는데요. 네. 삼성중공업을 찾려고 그러는데 이게 같이 되는 걸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요것도 그냥 LNG로 삼성중공업 거로 좀 봐주세요. 삼성중공업 거는 여기 뒤에 있어요. 여기 삼성중공업 거고 네. 아 이것도 현대중공업이구나. 죄송합니다. 어, 어쨌든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는 어려운데 네. 알고 보면 아 이런 거였구나. 어, 저만 그런가요? 그냥 그림을 보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우리 뭐 또 너무 막 이렇게 쉽게 파헤치지 않더라도 개념만 일단 알면 되니까. 네. 근데 내가 볼 때 유영씨만 어려운 것 같은 느낌. 그런가요, 여러분? 저만 기분 어려운가요? 네. 어렵지 않다, 어렵다 채팅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LNG, 육상 LNG 터미널보다 FSRU를 늘리는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 그건 아까 조금 전에 중간중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에너지 안전기에 접어들게 되면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 말도 안 되게 4, 5년, 그러니까 육상 LNG 터미널 같은 경우는 4, 5년 걸리거든요. 4, 5년 걸리는데 이거를 우수선 다 지어놨다가 나중에 이게 뭐 그린 에너지 전환하게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다 계속 수입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상 터미널보다는 차라리 재기화 설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FSRU를 임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이용하는 게 어찌 보면 단기적인 땜질 처방 여기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뭐 그린에너지 전환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또 방해 요인으로 이게 작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상 에너지 터미널보다는 이제 FSRU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 기간도 짧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육상 LNG 터미널 같은 경우는 보통 4, 5년 정도 걸려요. 걸리는데 신규 FSRU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그리고 노후 그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LNG선에 이걸 개조하는 방식은 1년이면 가능해요. 금방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4, 5년 걸린 것보다 1년 걸린 게 낫잖아요. 그리고 그쵸. 비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작년에 FSRU 발주를 35척을 했거든요. 거기서 33척이 우리나라예요. 와, 35척 중에 33척에다 거의 다 쓸어온 거네요. 쓸어왔죠. 네. 다 올 수 있었는데 2척은 어디 갔어요? 신규가 아니라 노후, 개조. 개조로. 네,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개조를 하는 게 그 싱가포르의 캐플사, 싱가포르 캐플사가 이거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신규는 우리나라가 다 가져오고 개조하는 건 이제 싱가포르 싱가포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두 개 정도는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신규 계속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33척을 한국이 수주했는데 어디가 수주했어요? 그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 중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몇 척 이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일단 두 군데서 쓸어갔다. 네. 왜냐하면은 현대중공업이 가장 먼저 FSRU를 시작을 했거든요. 2010년대. 그래서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가장 많이 가져갔을 거고 남는 물량은 현재 삼성중공업이 가져갔을 거라고 그 정도만 이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몇 척 가져갔는지는 저도 못 찾았어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LNG 얘기, FSRU 얘기, 네네. 그리고 이제 35척 중에 결국 33척을 한국이 네네. 수주했다. 그럼 또 이제 수혜주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규 FSRU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 뭐 삼성공업 이런 쪽이 수혜인데 지금 그런 걸 만들 도크가 여러 개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지금 카타르도 다 안 받았는데 벌써 2016년까지 도크가 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카타르도 받고 이제 LNG 운반선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LNG 운반선을 약간 여지를 남겼었는데 LNG 추진선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2030년까지도 도크가 분명히 찹니다. 그럼 FSRU를 만들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LNG선을 개조를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LNG선에다가 재기화 설비를 얹는 방식으로 그거를 LNGRU라 그러거든요. 네. LNGRU라 그러는데 이 LNGRU가 LNG 재기화 설비라고 보면 돼요. LNG 재기화 설비. 그래가지고 이 LNG 재기화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기업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멀게 계속 온 거예요. 근데 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1승, 승일이라는 종목은 다들 아실 텐데 저는 네. 1승이라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이 있었나 싶었는데 이 회사밖에 이걸 안 한다고요? 네. 어, 제가 찾아봤을 때 이 회사밖에 없어요. 독보적이다. 1승. 음. LNG RU, 그러니까 LNG 재기화 설비, 그리고 조선 LNG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인데, 네. 그럼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그 조선 기자재 얘기하게 되면 항상 본행제 얘기하면서 한국화학원하고 동성화이텍만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LNG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종목들도 무조건 물론 봐야 되죠. 물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 이제 그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FSRU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FSRU로 유럽에서 18개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30개 정도 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FSRU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되면 이 1승이라는 기업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데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승이라는 기업이 어쨌든 LNG RU, 그러니까 LNG 재개 설비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사각박스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거요. 요거. 요거만 얹으면 돼요. 배에다가. 그래서 신규 FSRU 30개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구상에 떠다니는 엔진선이 몇 개요? 300척이었나? 300척이 넘어갈 거예요. 중에 이제 네. 30개를 하면 대단한 거다. 아니죠. 그거 30개는 신규고 원래. 기존에 있는 LNG 선박에다가 이거를 얹으면 되잖아요. 이 설비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설비만 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1승이라는 기업은 이전부터 현대중공업이 이걸 납품을 해왔는데 꼭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해외적도 수출이 가는 거죠. 아까 싱가포르, 네. 캐플사 그 회사가 기존에 LNG 선을 개조해가지고 FSRU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 쪽으로도 공급이 가능한 거죠. 요 설비만 공급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1승 같은 경우는 이제 개조, 신규 양쪽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그동안은 FSRU에 대한 얘기가 없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회사 이름이 1승이라 돼 있길래 한 번 이겼네, 한 번 네, 이겼어. 한 번만 못 이긴 거죠. 1승 추가했다 그러죠. 그래서 한 번 못 이겨요. 그래서 요 회사를 보게 되면 이제 요 그 재기화 설비가 발전 선박이란지 FSRU, FRU, LNG 터미널 이런 데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NG 터미널에도 이 방금 보여드린 재기화 설비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LNG 터미널이란지 FSRU라도 그리고 신규 FSRU 또 이제 또 반대로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수요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앞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중요하죠. 네. 그래서 LNG 운반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이텍은 많이 얘기를 하지만 LNG RU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얘기하는 거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네. 물론 또 댓글로 어디서 얘기했다던데 아마 이런 댓글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보축을 얻고 그리고 이제 1승뿐만 아니라 이제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 기업이 주요 주주와 포함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 또 지분을 74.92% 가지고 있어요. 대주주 지분이 높은 거는 뭐 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1승이란 기업도 있고 1승의 어떤 수혜수를 보게 되면은 또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FSRU, LNG RU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두 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승 같은 경우는 이 환경 장비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그 선박에서 디젤 선박 같은 경우에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크러버 이거를 그러니까 잠시만 스크러버를 뭐라 그래야 되지? 이 탄소 저감 장치, 그러니까 매연 저감 장치 이걸 보면 돼요. 스크러버가 매연 저감 장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IMO에서 국제 선박 기구에서 그 탄소 배출의 어떤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LNG 추진선을 가거나 아니면 스크러버를 장착을 해야 돼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 쪽에서는 또 이 스크러버를 또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은 요게 매연 저감 장치인데 이 매연 저감 장치를 시켜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또 해양오염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크러버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다가 그래서 이제 LNG 추진선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이제 나온 스토리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 추진선에 대해서 지금도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돼. 노선박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 수신선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 운반선에서 끝이 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연유예요. 앞으로 더 남았다. 한 발 더 남았다. 무궁무진하다. 본빈이 한 발 더 남았다 그랬잖아요. 조선도 한 발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수신선 쪽으로. 이쪽 일승에서 그럼 제작하는 그런 쪽 사업도 그린 수소에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린 수소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매연 저감 장치를 보면 돼요. 이거를 뭐 수소로 전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천연가스를 계지 방식으로 바꿔서 뭐 이걸 수소 뽑아낸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매연 저감 장치. 매연 저감 그러니까 매연을 배출을 못하게 하는 네.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쪽만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분뇨 처리 장치. 여기 선박으로 환경 사업. 네. 그런데 이게 국내 점유율이 91%예요.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도 23%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회사가 이 환경 장비 사업 쪽으로 많이 매출도 컸었고요. 매출도 컸었고 이쪽으로 많이 부각됐던 회사인데 매출 퍼센테이지가 최근에 와서 역전이 됐어요. 요 조선 기자재 사업 쪽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또 LNG 안류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또 생기게 된 거죠. 우리 그동안 조선주, 뭐 조선 기자재주를 얘기를 할 때 딱 맨날 얘기하는 업종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신선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일승도 그렇고 세진중공업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근데 세진공업은 아마 많이 언급이 됐을걸요? 저만 자주 그런가요? 못 들었어요. 네. 그런가요? 그리고 이거 환경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그 소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능성 보호 필름 요게 또 현대차 1차 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태껏 몰랐을 뿐이지 어찌 보면은 강한 소부장 이런 게 좀 부합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또 공장이 새로 지은 공장이 또 현재 중국과 상당히 가까이 울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현대중공업과도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공급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개를 지금 알기 위해서 우리 큰 그림 얘기를 나눠봤고 일승이랑 세진중공업 두 종목을 말씀을 주셨는데 네. 둘 다 좋아요? 일단 1승 봐야죠. 일승 네. 일단 보자.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걸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승이 이제 먼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승을 보다 보니까 세진중공업이 또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또 이 회사의 또 지분을 갖고 있다 유만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진중공업도 일단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일승은 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렇게 그렇죠. 살짝 고개 들다가 살짝 또 차트가 지금은 근데 오히려 진짜 좋은 종목이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종목을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그 1승이 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조선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지금 1승도 보시면은 날짜를 보면 6월 29일 같은 경우도 살짝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한 22% 상승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위에 좀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중공업을 예를 들게 되면 조선주도 아이러니컬하게 그때 전후에서 또 주가 꺾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주하고 거의 최근에 와서는 조선주하고 주가 지금 현재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선주가 우상향 하게 되면은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뭐 동성화이텍 이런 종목들도 우상향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새로운 수혜주. 이런 보세요. 동성화이텍도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 안 좋죠? 7월 달부터 지금 주가 좀 강하게 꺾여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동성화이텍이라든지 한국카본들도 조선주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1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단기적으로 현재 조선주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가 돌아서줘야 네. 그런 쪽으로 이 1승이라는 기업도 갈 수가 있다라는 점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향후 성장성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조선주가 좀 돌아서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승이라는 종목이 있다는 거 이렇게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더 관심 많은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다루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만 좋았나요? 다음 주에는 더 조금 이게 시장의 약간 중심에 있는 종목 네.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과 섹터를 다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지 또 아시죠? 공부 굉장히 딥하게 많이 해오시는 거 댓글로도 이 섹터 다뤄주세요. 이 종목 다뤄주세요.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보니까 전에 뉴인텍이라고 올려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1승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게 아시죠? 계속 늘어나는 거 준비하다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심층 분석이 됐네요. 오늘은 1승하고 원래는 LG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그랬어요.
LGD 요새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래가지고 두 개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1승만 또 파괴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한국증권 TV니까요. 여러분 댓글로 많이 반응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진짜 열심히 저희가 공부할 수 있게 다양한 자료 준비해 주신 거 네,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한번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